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들이 많습니다. 무려 12만 3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69년 전 참전했다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한 형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1942년 당시 임진강 북쪽인 경기도 장당군에서 태어난 김성윤 어르신.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전쟁 소식에 곧바로 임진강을 건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군인으로 외출을 나왔던 형님 고 김성학 일병은 소속 부대인 1사단 13연대로 귀대했고 김성윤 어르신은 이때 헤어진 뒤 69년째 형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도 외출 나와서 집에 와서 찬 거예요. 피란을 나갔어요. 그냥 아침 차리다가 그냥 덮어놓고서는 보따리 사가지고 피란을 나갔다고. 그리고 형님도 같이 피란 나와가지고 우리는 형님은 나루터에서 임전나루터 거기 연대본부가 있는데 연대본부로 들어가고 우리는 거기서 임진강을 건너서 그냥 피란을 나오고. 당시 고 김성학 일병이 소속돼 있던 1사단 13연대는 개성을 넘어 진격한 북한군 전차부대가 임진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았던 부대입니다. 하지만 몸으로 전차부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때 전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전투는 전쟁 당일인 1950년 6월 25일 임진강 북안에서 벌어진 고랑포 전투로 서부 전선에 치열했던 전투였습니다. 우리 형님이 1사단 13년대를 근무했는데 13년대가 전멸을 했어요. 13년대가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1사단 13년대가. 여기 서부전선은 직접 그냥 그 형님이 근무하는 데로다가 탱크를 몰고 나오니까는 6.25 전쟁 당일 헤어졌던 형님의 전사 소식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전쟁 이후 군번을 몰라 소속 부대와 입대 사실만 갖고 육군 본부를 찾아간 후에야 전사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 김성학 일병의 유해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동작동 서울국립현충원에 묘비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러면 형님은 아직도 지금 유해나 이런 걸 찾지 못하시나요? 찾지 못했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형님은 동작동 국립묘지지. 동작동 국립묘지. 네네네. 이제 거기에 계시더라고. 거기에 그냥 뭐 저것도 없으니까 그냥 사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 비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만 세워놨더라고. 몇 장 안 되는 형님의 사진과 추억을 앨범송에 간직한 채 언젠가 만나겠지 하며 69년째 유해를 기다리고 있는 김성윤 어르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12만 3천여 명의 6.25 전사자 유해와 함께 형님의 유해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용인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건립이 중단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 수원시가 내부적으로 유치 검토에 들어갔고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한 차례 유치에 실패한 용인시도 아직 네이버와 명확히 정리된 것이 없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건립이 중단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용인 공세동 건립이 중단되자 전국의 지자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겠다며 네이버 측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인과 바로 인접한 수원시도 내부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유지를 포함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 2곳을 파악해놓고 TF팀을 만들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수도권에 가까운 부분이 이제 장점이고요. 인력이죠. 인력 고용. 사실은 수원 밑으로 내려가서는 인력 고용이 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유치에 실패한 용인시는 아직 네이버와 정확히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이버가 보낸 공문 내용에도 사업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공세동 외 다른 부지 제안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문상으로 취하를 해야지.
일건서를 다 우리가 돌려보내주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든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데는 우리가 안 선호군데 돼 있으니까 검토해봐라. 파주와 의정부, 인천, 경북, 강원, 부산시 등도 데이터 센터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데이터 센터를 바라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이버 본사와의 인접성, 또 연구원 출퇴근 등 교통 여건이 데이터 센터 운영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분석입니다. 계속 이쪽으로 연락을 오세요. 지금 10군데 넘게 연락이 오셨어요.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있다, 유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부분이죠. 시기라든지 뭐 어느 위치라든지 이제 그거는 계속 내부 검토 중인 단계고요. 네이버는 여러 지자체에서 요청이 쇄도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각 지자체에 알려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붕입니다. 지난달 수원 고색역 인근 주민들이 도로 확장 공사에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자 수원시는 대화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주민들이 또다시 수원시장실 앞을 점거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수인선 개통을 앞두고 고색동 주민들이 수원시장실 앞을 점거했습니다. 일방적인 도로 개설 공사에 반대하며 시청을 항의 방문한 지 불과 3주 만입니다. 주민들은 수원시에 성의 있는 답변이 없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공고하려 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회신한 거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뒤로 뭐 공청회, 공람, 열람 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더라고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여기 광고를 해서 여기 대항할 생각이에요. 고색역 개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고색동 일대엔 인근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고색역과 산업단지 사이를 잇는 마을도로 확장도 계획 중인데 줄잡아 주택 24곳을 헐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철역이 생겨서 뭐 20명 다니겠다, 30명 있다.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를 보여줘야죠. 설득하지 않는 이런 시정 행정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주민들은 피해자에겐 알리지도 않고 마을 대표와만 간담회를 했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도로계획 변경 절차를 늦추고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고 회신만 진행을 하겠다 그런 답변만 왔어요. 서면만 한 말 그거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게 됐습니다. 여기를. 수원시는 5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수용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고 도로가 넓어지면 보도를 늘려 주민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요 조사도 피해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반대 주민들의 입장. 주민들은 이미 한 차례 마을 소방도로를 만들기 위해 땅을 내줬다며 또다시 수용당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채 행랑채 텃밭 다 뺏어가고 무시르기 삼각형 몇 평 남은 것까지 뺏으려고 그러니. 또 수원시가 비용을 이유로 도로를 일직선이 아닌 한편으로 쏠려서 계획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쪽으로 잘라서 거기 있는 선을 제외시키고 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이쪽으로 길 내겠다. 이게 말 되는 소리냐고 이게. 하지만 수원시는 고색역 개통 이후의 교통 수요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 확장과 보행자 전용 도로 개설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피해 주민들의 의견과 수원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 지역 버스 업체들의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로 이직을 하는 경력자들도 늘고 있어서 운전자 충원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 지역 버스 업체들의 인력난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인원이 3,500여 명에 달하는 데다 서울로 이직하는 경력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최대 버스 업체인 KD그룹의 경우 지난해 3,100여 명을 채용하고도 서울로 이직한 운전자가 2,800여 명에 달해 여전히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봉급과 근무 여건에서 서울과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뽑아도 사실은 서울시나 다른 데로 이직하는 승무원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에 있는 여기 모인 버스 업체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급여 조건이나 근로 조건 이런 거를 좀 많이 맞춰줘야 되는데 경기도가 개최한 버스 승무원 채용 박람회에는 하루에 7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상담 부스마다 줄을 설 정도로 많은 구직자들이 찾았지만 경력자를 찾기는 어려워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버스 운전을 좀 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여건 자체도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근무 시간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구직 활동하고 있는 상태라 한번 참여해서 좋은 쪽이 있으면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대형 면허를 가진 도민 중에서 버스 승무원을 희망할 경우 관련 교육과 취업 알선까지 맡아줄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버스 대형 면허를 취득하고 이 사람들이 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까지 거쳐서 취직을 할 때까지 경기도가 함께 지원을 합니다. 경기도는 버스 운전자 양성과 함께 업체에 고용 장려금 등을 지급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시기인데요. 폭염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24일 과천과 의왕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올해 들어 두 번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면서 더위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내려집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더위로 동네마다 마련된 무더위 쉼터엔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고령의 어르신들은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걱정입니다. 건강이 첫째고 더워지면은 노인네들은 쓰러질 수도 있고 더위에 나가면 그게 있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선 몇 가지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 음료수나 커피 등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좋지 않습니다. 술이나 음료보다는 우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식사도 꼭 제때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헐렁한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 등을 이용해서 햇볕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에 노출된 뒤에는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쌓인 열을 내보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몸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 몸에 열을 식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증상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셔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좀 증상이 좀 이상이 있다 그러시면은 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는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과 은행 등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무더위 행동 요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교육부가 장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바리스타와 사무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전 경기 지역 예선이 열렸는데요. 스스로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발달장애 상급을 가지고 있는 서연지 학생. 심사위원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커피를 만듭니다. 진한 커피 액기스를 잔에 따르고 따뜻한 물을 추가해 만드는 아메리카노부터 부드러운 거품을 머금은 카푸치노까지 선보입니다. 본인의 꿈인 커피숍 창업 전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행 티켓을 손에 넣기 위해 경기 지역 예선에 참여했습니다. 제 개인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요. 네. 너무 긴장되고요. 처음 하는 대회다 보니까 지금 어떨 게라 할까? 또 다른 장소에서는 사무보조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스피커에 귀를 기울입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지 빈칸을 채우는 시험을 치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시험이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편에 마련된 케이크 장식 대회장에서는 학생들의 손을 통해 다양한 모양의 케이크가 탄생합니다. 새하얀 생크림 위로 장미꽃밭이 피어나고 케이크 주변으로 노란 물결도 입혀집니다.
참석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만큼 결과가 많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을 앞두고 경기 지역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예선전에는 도내 장애학생 115명이 참여했습니다. 바리스타와 사무보조, 케이크 장식 등 11개 종목에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각각의 끼와 재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학교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진로드림 페스티벌.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예선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에게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취업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신감과 그다음에 그 경험 이런 걸 쌓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2차적으로는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전국 대회에 출전할 경기도 대표를 선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경기지역 예선에서는 각 종목에서 최대 3명이 전국대회행 티켓을 얻게 됩니다. 전국대회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며 대상은 국무총리상, 최우수상은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지역별로 무료 물놀이장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8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심 피서에 나선 시민들을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가운 볕이 내리쬐는 주말 오후. 아이들이 물놀이 공원에 모였습니다. 바구니 밑에서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수영을 하고 물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풍경. 보는 것만으로도 무더위를 잊게 되는 이곳은 동네 아이들의 아지트입니다. 주말인데 학교도 안 가고 더위도 식힐 겸 해서 친구랑 같이 물놀이터 나왔어요. 엄마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아빠와 물총 싸움을 하며 행복해하는 아이들. 오두막부터 곳곳의 그늘까지 어른들도 물놀이터 피서에 나섰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더 시원하고 좋았어요. 멀리 가면은 사람도 많고 덥기도 하고 그럼 오히려 더 불쾌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물놀이터로 놀러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즐기는 도심 속 피서. 중미공원 등 오산 지역 물놀이장도 모두 개장했고 수원올림픽공원 물놀이장과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군의 물놀이장은 다음 달 운영에 들어갑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용인시는 어제 승강기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시청사에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시와 소방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이날 훈련은 정전으로 승강기가 멈추는 가상 상황을 설정해 시민들을 구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승객들이 비상벨을 눌러 시청 방재센터로 신고하면 119 구조대와 유지관리업체가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용인시는 최근 승강기 설치 증가로 이용자들이 승강기 안에 갇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고 시 초기 대응 강화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버스 노선 입찰제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행 준공영제가 자칫 황금알을 낳는 영성거위를 만들 수 있다며 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대중교통의 공적 역할에 합당하게 도덕적 해이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임이라며 노선 입찰제를 통해 기존 업계의 관행을 개선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9월 16개 노선에 대해 시범적으로 노선 입찰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시절 음식. 오늘은 해가 가장 긴 하지에 맛보는 감자 수제비입니다. 감자, 밀가루, 들깨가루, 김치, 국물 멸치, 김가루, 호박, 대파, 마늘, 생강, 청양고추, 소금,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먼저 감자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그 다음 밀가루와 들깨가루에 섞어 함께 반죽합니다.
많이 치댈수록 쫄깃해져요. 반죽이 다 되면 밀봉하여 저온에서 숙성시켜줍니다. 이제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수 5컵에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국물 멸치와 맑은 국물을 위해 마늘과 파는 편으로 썰어 놓고 중불에서 뚜껑을 열고 5분간 끓여주세요. 호박, 청양고추, 대파는 비슷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김치는 국물을 꽉 짜서 준비하고 식용유에 살짝 볶아줍니다. 냄비에 육수 4컵을 부어 끓이다가 수제비를 떼어 넣습니다. 수제비가 거의 익으면 준비한 호박, 김치,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한 번 더 끓이고 김가루를 올려주면 감자 수제비 완성입니다. 예로부터 하진 날에 감자를 먹어야 감자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믿어 이 시기에 꼭 감자를 먹었다고 합니다. 감자는 풍부한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철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 빈혈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 감자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포실포실 맛있는 감자로 든든한 한 끼 챙겨 드세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TV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